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네. 대해서 오늘 어떤 점이 고민되세요? 예, 제가 의정부 네. 신곡동 금호풍림아이언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주택을.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 회룡역 있는데 호원동에 호원가든 1차 24평을 네. 매매를 해서 그걸 이제 월세를 좀 더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괜찮은지 한번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투자 네. 목적으로 호원가든 1차 24평을 매수해서 월세를 네네. 받을 계획이신 네네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전략이 좀 맞는 전략인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정부 거주하세요? 네네. 네, 의정부 거주하시고 지금 의정부시 호원동의 호원가든 1차 아파트 이거 매수하셔서 월세 네네. 받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혹시 월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보니까 거기가 한 네. 보증금 2천에 월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천에 한 70 정도요? 네네. 그 정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대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이거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의정부시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물건도 의정부시 내에서 이렇게 좀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사실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는 동네를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투자를 할 거라면 사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물건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사실 같은 비용으로도 더 큰 효율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반대하는지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호원가든 1차 아파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그죠?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차익형 부동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어느 정도 수익형으로 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아파트는 수익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애매하냐? 일단 그냥 가장 간단하게 지금 아까 전에 한 70만 원 정도 월세 받으실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방이 혹시 몇 개짜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 방이 3개더라고요. 방 3개. 방 3개짜리가 지금 월세 70만 원 정도 이제 받는 걸로 얘기를 들으셨는데 만약에 서울시로 오셔가지고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이런 거 월세 한 얼마나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70만 원 정도는 간단하게 받습니다. 방이 1개인데, 그죠? 그러면 가격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매수하시려는 가격 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게 한 2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2억 얼마요? 2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 자, 이걸 2억 4천 정도 투자하셔서 월 70 받으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중심 업무타운에 방 1개짜리 원룸 오피스텔 사려면은 얼마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2억 4천까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쵸? 네. 그러면 아니 훨씬 적은 돈으로 똑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거는 그 간단하게 이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월세 받는 물건들은 사실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월세 내는 세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혼자 사시는 직장인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뭐 목돈이 없어서기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월세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편의성 때문이거든요. 편의성.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장 출퇴근이 편리해서 그 근처에서 월세 내고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입지에서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직장과 나의 집이 얼마나 가까우냐가 부동산 입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럼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월세 내는 수익형 부동산들은 이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 내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들, 뭐 소형 주택들이 월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얘기고 아까 얘기하시려던 게 이런 거잖아요. 이건 아파트니까 그죠? 나중에 뭐 차익형 목적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월세도 받고 뭐 나중에 차익도 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역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안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피스텔도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른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른 오피스텔도 있고 안 오른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가격이 오른 오피스텔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피스텔들은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도 받고 차익도 실현하고, 그죠? 그럼 왜 그런 오피스텔이 올랐는지를 잘 보면 결국에는 입지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부적인 입지에서 그 지역에 끊임없이 어떤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가가 꾸준히 올라서 그 지역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자리에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하신 분들은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조금 애매한 지역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가격이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내가 아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저기 뭐 서울 먼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 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잘 아는 지역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잘 모르는 지역에 가셔서 직접 현장도 보시고 많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물건 매수하시기보다 좀 더 서울 내로 도심 쪽으로 대형 업무타운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많은 물건들 좀 더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